테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윤성종 교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매스컴에서 거의 매일 다루는 이슈인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경제의 성장 우선주의, 이대로 문제없나? 라는 주제로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확대와 세계의 경제의 성장은 전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역의 확대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전, 지식과 기술의 빠른 전파에 힘입어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하여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즉, 경제 성장에 대한 논쟁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진보, 창의력, 협력의 원천으로 인식하면서 경제 성장이 인류에게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경제 성장을 자연과 인간성에 대한 착취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1인당 GDP를 증가시키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도우며 지속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을 이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은 더 많은 식량과 의료의 확충을 통하여 평균 수명을 늘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개발도상국 여성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소가족 현상을 정착시키므로 전 세계 인구가 안정화 상태에 진입한다고 보면서도 결국 경제 성장이 전 세계 인구를 증가시켜 지구 생태계에 대한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은 결국에 인류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경제 성장과 이에 수반하는 기업의 세계화를 전 지구 환경의 위기로 인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비의 증가 및 선진국의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지구의 용량 초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구 생태계가 붕괴할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960년대의 녹색혁명은 과학자와 농민의 협업과 관계 수로와 농약 및 비료의 보급으로 해충에 강하고 빨리 자라며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작물을 많은 곳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식량 생산은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은 1950년대 이후 실질 가격으로 약 3분의 2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통계는 기대수명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00년에 약 30세에서 1950년에 46세 그리고 오늘날은 70세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개발도상국의 약 절반 인구가 영양 부족과 기아에 시달렸지만 1970년까지 그 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었고 2015년까지는
7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은 전 세계 환경의 변화를 유발하지만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은 과학과 인간의 창의력이 이러한 변화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더 많은 변화에도 잘 대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전 지구 환경 관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경제 성장과 함께 강력한 전 지구적 환경 추진이 요구되고 국내 환경 규제 기관과 세계 환경 규제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은 약 300년 전 환경 상태의 악화와 주민 간의 분쟁으로 급격한 쇠퇴를 가져온 이스터섬의 운명처럼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르는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지구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따라 산업화를 이루고 식량 생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인구가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과 이에 수반하는 소비의 가치에 대한 신앙적인 집착으로 각 사람이 지구에 미치는 생태 발자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한편 국가 경제 간 격차가 발생하여 보다 강력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나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생태적인 파괴를 이전시킬 수 있는 생태의 그림자의 범위와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세계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함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산림 파괴, 사막화, 비생적인 환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빈곤층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저성장은 빈곤의 악순환과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나 경기 불황의 경우 기업이 청정 기술의 투자를 줄이기가 쉽고 정부는 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서 9년 사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 환경관리가 이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는 환경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의해서 환경 기준이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에 따르면 공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스모그나 납과 같은 오염이 증가하는데 이는 정부가 환경에 대한 규제보다는 생산 및 국민소득 증가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여기서 일정 수준은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5천에서 8천 달러 수준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오염이 감소한다고 전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 향상에 따라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기업과 정부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융적 그리고 제도적 능력을 구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공업에서 서비스 산업 및 정보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도 오염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환경 제도와 기준을 강화시키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단계의 국가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생태 시장, 기술 진보, 전 지구적 환경 제도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기술, 전문 지식, 자본을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경제 성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오염 감소 간의 지나친 단순성을 지적합니다. 즉 어떤 경제는 오염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갇힌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입장은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경제 시스템 전체의 통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생물 다양성이나 멸종 같은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 지속적인 환경 변화가 갑작스러우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분출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제한적인 범위의 오염 물질이나 자원을 다루고 있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CO2 가스 방출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경제 성장과 불평등한 소비가 전 지구적 환경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봅니다. 지구는 이미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였는데 경제 성장과 공업화, 집약 농업,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원 개발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서 9년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뒤이어 등장한 사상 초유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구제 금융 및 경기 부양책은 전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정책 담당자들의 확고한 신념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비 진작 노력은 경제 성장의 파괴적인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세계화에 따른 경제 성장은 소비와 생산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종 소비자가 개별적인 구입이나 처분 후 생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의 증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소비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오늘날 소비의 상당 부분이 낭비적이고 과도한데 이는 결국 선진국 부유층의 비만과 개발도상국 소외그룹의 영양실조로 구성되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전 세계 자유무역이 지속할 수 없는 생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품의 가격이 환경 비용을 포함한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도한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환경 기준을 낮추어 바닥으로의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다국적 기업이 투자 자본의 빠른 회수와 이윤 극대화를 통해 지구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 악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은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 감소, 교육 확대, 인구 통제, 기술 혁신, 환경 친화적인 자본 및 기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 환경 관리에 필요한 협력 체계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경제 성장이 지나친 소비와
자원 사용을 이끌어 전 세계 환경 악화를 가져오며 평등과 정의에는 무관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용량을 초과하는 선진국의 과소비와 전 세계 소비의 불평등,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지구 생태계 약탈이 초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자기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은 지구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지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입장은 전 지구 환경의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대하여 매우 뚜렷하게 대비되는 의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추세나 통계를 각자의 입장에 맞게 수집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경제성장은 지구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 형태, 혁신 시장, 기술 발전, 기업 윤리, 전 세계 지배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환경 조약을 더욱 강화하고 지켜나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